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들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달 동안 국내외에서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노동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어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전기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외부 업체 소속으로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전기 이제 새로 설치하는데 공사하던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셨다가 어제 감전사를 포함해 최근 5달 사이 금호타이어 국내외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4건. 금호타이어는 앞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 사고는 또 반복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안전 관리에는 소홀해 사고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생산만 고집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생산에만 좀 목을 매는 것 같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에 노동계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 특별 감독 등을 노동청에 요구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장 전반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자는 겁니다. 가장 최고수인 특별 감독을 하고 또 안전보건관리 진단명령을 해서 안전관리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노동청은 특별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독은 개별 공장 단위로 적용돼 한 공장에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동시에 2명이 사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를 확대하고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 민관정이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의견에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김영록 도지사.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비 후보지 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 군공항의 통합 이전 시기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공항 공사 착공에 속도가 붙었고 대구 경북 신공항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타 지역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운명이 걸린 문제를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정하자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추석 전에 3자 회동을 하자는 김용록 지사의 제안에도 무안군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지사와 둘만이라도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군수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만큼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복당되신 걸 환영하고 이제 당이 같아진 만큼 더더욱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맞닿아야 될 거다.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을 대표하는 경제계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등의 정당, 공항 영향권인 서구청과 광산구청 등 민관정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과 양분항 광주시당 위원장, 박균택 의원,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한상원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연석회의를 열어 해법을 논의했는데 민간 군공항 유치 시 경제 효과와 무한의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등 민관정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받고 있는 곳인데 예산과 인원 부족으로 출범부터 걱정이 많았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걱정했던 대로 개관 이후 신규 회원이 14명에 그치는 등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청년 시절 서울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끌려갔고 삼청교육대 등에서 2달 가까이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상담 덕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뭐 경찰차만 보면 막 악이 써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잡아준 거이 마음 잡아준 거이 트라우마였었어요. 딱 여기만 오면 안식처가 돼가지고. 이 센터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합창과 원예, 운동치유와 같은 단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자를 붙이고 107억 원에 들여 새 건물까지 지었지만 전국 규모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등록 회원은 1,200여 명으로 지난달 1일 개관한 이후 새로 등록한 회원은 14명에 그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치유가 필요한 인원, 즉 등록 회원 목표 수가 만여 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예산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되게 어려워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올해의 예산은 약 13억 원, 직원 수는 13명으로 같은 기간 예산도 인력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야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재무당국과 꾸준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을 바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폭력 희생자 상당수가 노년층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치유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의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흥 소록도에 폐기물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도 섞여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업체가 버리고 가는 걸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반도 남쪽 끝 녹동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 소록도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한센인을 강제 격리했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아닌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등이 거주하는 관사지대.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지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폐기물도 이처럼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근 풀숲에서도 이런 폐기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담은 그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은 올 때부터 있었어요. 예. 일부 폐건물들은 얼마나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슬레이트 지붕이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거금대교 자전거 도로로 가는 길 바로 옆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전봇대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폐기물을 업체가 그대로 버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트럭 한 2대가 와서 때려붓고 막 이렇게 하길래 쟤도 뭐 하자고. 하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소록도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저게 비산이 돼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와 이런 것들이 섞여서 2차 오염을 시킨다.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 환경부는 소록도가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정박한 어선에 몰래 침입해 주로 선박 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약 2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피의자는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CCTV를 훼손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여수의 국동항. 한 남성이 자전거 뒤에 수레를 달고 선착장에 다가갑니다. 잠시 후 정박한 어선에 건너가더니 몸통만한 물체를 들고 나옵니다. 육지와 배를 왔다 갔다 하며 어선에서 부품을 빼낸 이 남성은 빼낸 물건을 수레에 싣고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이 선박에서 부품을 몰래 훔친 시간은 단 20분. 훔친 자전거에서 내린 절도 피해자는 이 배에 침입해 방향키와 배터리 2개를 가져갔습니다. 선박의 핸들격인 방향키는 한 개당 150만 원, 도난당한 배터리도 30에서 40만 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부품만 절도당한 어민들은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방향키가 없어지고 또 시동 자체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배터리 자체도 통째 아주 다 가져가 버리고. 절도범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정박한 어선을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각종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방향키 배터리 같은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를 훔치거나 선박 내 휘발유까지 몰래 빼돌려 일부는 인근 고물상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또 절도범은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전봇대에 달린 CCTV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선박 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CCTV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발견하고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선박을 장기 계류할 경우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보다 가로등이나 CCTV가 설치된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선박을 계류하는 것이 좋고. 여수해경은 해당 남성을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남 지역 인근 바다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에 넙치나 전복 등 어패류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넙치 양식장. 바닥에 가만히 있어야 할 넙치들이 하얀 배를 내놓고 떠다닙니다. 바다 수온이 넙치 적정 생육 온도인 26도보다 3도 이상 높아져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냉각 장치를 동원하고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고수온에 버티지 못하고 죽은 넙치를 건져내는 게 일쑤입니다. 장흥 넙치 양식장 2곳에서 이달 초부터 2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9월 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30일간을 저희가 먹이도 못 주고 이 얘네들이 이제 그만큼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사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육상 양식장뿐만 아니라 바다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전복 양식장. 전복을 살펴보는 어민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양식장 그물 사이로 빈 껍데기가 보이고 전복들이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4도가 넘는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할 전복들의 일부 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전복 가격도 절반이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도 그렇고 전복 가격도 하락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어민들이 양식하는 데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한평만과 등량만 등 전남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신원과 고흥 등 4개 시군 23개 여가에서 92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2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는 오늘 밤 11시쯤 목포 인근 70km까지 근접할 걸로 보이고 자정쯤에는 광주와 가장 가까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광주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약 9% 인상됩니다. 가정용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상수도 요금은 800원 오른 9,22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 오른 6,020원이 됩니다. 광주시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7년 동안 동결돼 지난해 결함액 499억 원이 발생했다며 오늘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관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관건설이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측은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남양건설이, 4월에는 한국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